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설계 원픽의 김혜연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우리 정말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면 시간이 9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라고 합니다. 이 수면조차도 이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보험도 사실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균형 잡힌 설계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탄탄한 미래 설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참고로 금일 보험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김경화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경화 전문가님께서는요, 받고 또 받는 후유장애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왜 우리 보험 준비할 때 진단금도 너무 중요하고 수술비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일을 좀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 관련한 꿀팁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강의를 준비한 김경화인데요. 제가 질병 후유장애나 상해 후유장애 이런 강의를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렇게 가지고 나온 이유는 최근에 저희 고객님한테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암 진단비를 1,000만 원밖에 안 가지고 계신 분이셨었는데 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진단금 청구를 해드렸는데 진단금에서는 1,000만 원밖에 못 받으셨는데 질병 후유장애에서 2,500만 원이나 받으신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사례를 제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이거는 꼭 제가 방송에서 다시 한번 꼭 조금 더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후유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방송을 제가 지금 장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장애란 무엇인가? 이게 지금 장애란 무엇인가에 이 알려져 있는 이 내용은 보험회사의 약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보험회사 약관에 장애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아니면 기능의 상실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영구적으로 몸에 훼손된 상태나 아니면 기능의 상실 상태를 장애라고 하는데요. 이 영구적이라 하면 과연 무엇일까요? 영구적이라 하면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 회복할 가능성이 1%도 없는 상태라고 의사의 소견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지만 영구적으로 장애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 치유된 후라는 건 무엇일까요? 치유 중에는 장애 상태를 판별할 수가 없죠. 확실하게 어딘가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더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될 때, 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고요. 그 증상이 완전히 이제 고정돼 버린 거야. 그러면 이거는 치료 후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다 끝난 후에 육체의 훼손 상태나 아니면 기능의 상실 상태를 장애라고 보고요. 근데 영구히 몸을 못 쓰거나 영구히 기능이 상실된 상태 이후 그거 말고도 잠깐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도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는 최소한 5년 이상 그 장애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장애로 판별이 되는데 장애 지급률을 100%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서 20%만
준다고 합니다. 20%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 4번에 제가 지금 이 약관 분석을 정확히 해드리는 이유는 장애라는 게 이렇게 이때도 받고 저때도 받고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좋은 담보구나. 그래서 약관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길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봐 주세요. 요 4번에서도 장애지급률이 결정은 됐어요, 이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 때문에 제가 20%를 받았어. 그런데 지금은 20%밖에 장애가 안 입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장애가 점점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20%가 50%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0%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50%로 더 커졌어. 그러면 50%된 시점에 50%를 또 받을 수 있는 20% 빼고 나머지 30%겠죠? 같은 부위라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애 후유장애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장애 후유장애에 대해서 제가 이 약관상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악화가 된 상태가 이 후유장애를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데 내가 보험 보장 기간이 10년이야. 그런데 한 8년 정도 시점에 후유장애 20%를 받았어. 그런데 그 이후에 한 4년 후에 후유장애가 추가로도 발생을 해가지고 50%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장 기간이 끝났는데. 그러면 어느 시점의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될까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약관을 살펴보니까 어떠냐면 8년에 내가 후유장애 20%를 받아서 받았는데 그 이후에 한 3년 후에 그러니까 만기가 끝나고 보험기간 만기가 끝나고 1년 후에 후유장애가 더 추가로 발생을 해가지고 50%의 후유장애가 됐습니다. 이러면 어떤 예시를 말씀드리냐면 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보험 가입 보장 기간이 끝난 2년 이내의 것은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내이신 분들 있죠. 한 8년, 7년 만에 보험을 실효시키거나 아니면 해지하거나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기 때문에 발생일 1년 이내에만 보장을 받게 이렇게 약관상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은 저희가 보장을 받으려고 가입을 하는 거고 돈 내는 기간도 굉장히 길잖아요. 보통 20년, 30년 이렇게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유지를 쭉 하고 계시는 분들은 보장 기간이 끝났어도 추후에 장애율이 훨씬 더 올라가도 2년 이내에만 발병이 된다면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신체 부위에 대해서 각각의 신체 부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신체 부위라 함은 굉장히 우리 몸 전체를 다 일컫는 말인데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입이겠죠. 외모, 척추,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 정신행동 뭐 이렇게 13가지의 이렇게 부위를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눈이나 귀 2개씩 있죠. 눈도 2개고 귀도 2개고 팔다리도 2개씩 있죠. 이거는 각각의 신체 부위로 각각의 후유장애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손가락, 발가락 이거는 5개씩 있죠. 이것도 각각의 신체 부위로 분류를 나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후유장애 프로테지만큼씩 받으실 수 있는 이렇게 각각 다 나눠져 있는 이런 부분이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림으로 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글씨로만 보니까 잘 내용이 눈에 잘 안 익죠. 그래서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아까 정신적인 장애도 질병 후유장애에서 다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가장 큰 부분이 이 치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치매보험을 가입하려면 뇌혈관 쪽이나 이 혈관 쪽으로 이상이 생기면 치매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을 가입하실 수 없는 분들도 치매 꼭 준비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아마 질병후유장애 쪽으로 알아보시면 어떠실까 이런 것도 한 가지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약간의 치매, CDR 척도 2점이거든요. 우리가 치매를 나누는, 분류하는 기준이 CDR 분류표라고 해서 CDR 1, 2, 3으로 나눠져, 보험회사 기준에서는. 근데 CDR 척도 2점이 되면은 40%의 후유장애라고 합니다. 그럼 질병 후유장애를 3천만 원 가지고 있다. 그러면 3, 4, 12, 1,200만 원의 진단비처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CDR 척도 3점이면 60%, 4점은 80%, CDR 척도 5점이면 100%의 후유장애가 발생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귀 같은 경우는 한쪽 귀죠. 한쪽 귀당 5%부터 시작을 합니다. 5%부터 시작을 해서 100%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폐 쪽으로는 우리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암 진단비보다 질병 후유 장애에서 훨씬 더 많은 진단비처럼 받으신 예시가 있다. 이 암에 같은 경우도 폐암에 걸리셔서 한쪽 폐를 잘라냈을 때 그러면 20%의 후유 장애가 발생을 하고요. 위암에 걸렸을 때 아까 이 케이스거든요. 위암에 걸렸을 때 위를 절제를 하잖아요. 위를 절제를 하면 전절제를 하면 50%고요. 50% 절제를 하면은 30%고요. 이렇게 위 전절제술을 하면은 50%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고요. 대장암 같은 경우도 대장을 전절제하면 50%, 인공항문을 설치하면 20%.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질병 후유장애는 그러면 뭐 치매도 주고 귀도 주고 암도 주고 관절도 지금 하면은 30%의 후유장애예요. 양쪽 인공관절 수술 시 30%의 후유장애. 그러면 뭐 관절 수술했는데도 나한테 돈이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다 받는 거야? 맞습니다. 다 받습니다.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해도 받고요. 치매에 걸려도 받고요. 다리 관절 수술을 해도 받습니다. 각 부위마다 일어나는 후유장애를 모두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척추 변형증, 약간의 기형 15%, 뚜렷한 기형 30%, 추간팔 탈출증으로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그럼 10%. 이렇게 디스크로 솔직히 지금 진단자금을 받을 수 있는 담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후유장애에서만큼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때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목욕을 하거나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때에도 프로테지만큼 10%나 뭐 30%까지 이렇게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눈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죠. 눈은 각각의 한 가지씩의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이 오른쪽 눈과 왼쪽 눈 각각의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한쪽 눈당 교정 시력이 0.02 이하면 35%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냄새를 완전히 못 맡았을 때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냄새를 못 맡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후유증 그 프로테지를 보면 많이들 있더라고요. 코로 냄새를 못 맡았을 때, 후각을 전혀 완전히 잃었을 때 15%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아예요, 치아. 영구치 결손을 5개 했을 때, 5개 하면 5%의 후유장애가 나오거든요. 7개 하면 10%, 14개를 영구치를 결손했다 그럼 20%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상해든 질병이든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보통 임플란트 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아 결손이 많으신 분들은 틀니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14개 이상의 영구치 결손이 발생을 하면 20%의 후유장애를 해서 만약에 3천만 원 질병 후유장애가 있으시다면 그러면 3,2,6해서 600만 원의 진단비처럼 목돈으로 치아보험에서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으시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난소를 절제를 하면은 난소는 양쪽에 2개가 있습니다. 여성분들 난소는 양쪽에 2개가 있는데 난소는 난소의 기능을 전혀 못해야지만 50%의 후유장애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쪽만 있으시면 후유장애에서 포함이 안 돼요. 어차피 한쪽에서는
기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명을 받고 양쪽 다 난소가 없어야지만 50%의 후유 장애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장에 대해서도 평생 혈액 투석을 하면 75%, 그다음에 한쪽 눈 실명하면 50%, 손가락 모두를 잃었다. 그럼 각각의 손가락에 10%씩 다 잃으면 55%까지 맥시멈. 손가락을 모두 잃으면 55%의 후유장애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손가락에 뚜렷한 후유장애를 남길 때 5%. 요것도 제가 말씀을 조금 세세하게 드리고 싶은데요. 새끼손가락을 현관문에 아주 세게 부딪히신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뼈가 부서졌대요. 그래서 이 뼈를 붙이는 이 쇠를 넣는 이런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핀을 다 뺐는데도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안 펴지시는 거예요. 이게 6개월 동안 계속 안 펴지고 후유 장애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딱 똑바로 펴져야 되는데 이게 안 펴지니까 이거를 후유 장애 받으셔가지고요. 5% 후유 장애. 근데 이게 질병이 아니잖아요. 상해 쪽이거든요. 이게 현관문한테 세게 부딪힌 건 이거는 상해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분이 상해 후유장애 2억을 가입하고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5%, 520,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진단비처럼 이렇게 받으시는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 상해 후유장애나 질병 후유장애 이 담보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사라지는 담보는 또 아니거든요. 각각의 모든 부위에 또 다른 후유장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각각 다 받으실 수 있는 이런 굉장히 무궁무진한 담보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폐, 신장, 간, 장기 이식 수술을 했다. 그럼 75%. 방광 기능이 완전히 상실했다. 그러면 75%. 이렇게 온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 쪽에 치료를 하고도 몸에 이상이 생겨서 정상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겨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거나 이러면 후유장애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모든 각각의 부위별로 받을 수 있는 무궁무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이니까 꼭 한번 챙겨보세요. 가지고 있으신지 아니면은 없으신지 이것도 챙겨보시고요. 그러면 암과 치매, 요거에 대해서 후유장애를 조금 더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암에 걸리면 위암에 걸렸다. 그러면 위를 잘라내잖아요. 암 부위에 있는 부분을. 그러면은 30%에서 50%까지. 대장을 전절제를 했다. 그러면 대장을 50%까지. 근데 이렇게 위를 잘라내거나 대장을 잘라내거나 췌장을 잘라내거나 이런 수술은 암에 걸렸을 때밖에는 없겠죠. 그러면은 암 진단비와 같은 효과를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위암에 한번 걸렸는데 나중에 대장암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암보험에서는 위암에 걸렸을 때 한 번밖에 못 받으시죠. 그런데 이 질병 후유 장애는 그렇지가 않아요. 질병 후유 장애는 위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면은 프로테즈만큼 받고요. 나중에 대장암에 걸려서 또 수술을 했는데 또 한 번 받고 또 받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췌장 절제할 때도 30에서 50%까지 후유 장애가 나타나고요. 간 같은 경우도 이거는 간은 100% 다 절제가 없고요. 4분의 3 이상의 절제를 한다면 50% 이상의 후유장애가 나타나고요. 난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쪽 다 절제를 해야 50% 이상의 후유장애가 나타나고요. 일상생활 장애 상태, 그다음에 청력, 디스크 굉장히 이거 받을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은 이런. 그리고 일반 보험에서는 진단처럼 목돈으로 받을 수 없는 담보죠. 이렇게 디스크 수술을 해도 받을 수 있고 관절 기능의 장애, 치아 결손, 그다음에 인공관절, 치매 같은 경우도 다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을 다 받다 보니까
내가 지금 위암에 한번 걸렸어요. 위암에 걸려가지고 위암 절제 수술도 하고 했어. 그런데 질병 후유 장애가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과연 질병 후유 장애를 가입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살펴본다면 질병 후유 장애가 예전에는 건강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이런 담보였었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유병자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질병 후유 장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병자분들도 325 조건 많이 들어보셨죠?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재검 소견, 2년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 5년 이내에 암이 없으면 보험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모든 보험사에서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325 조건에만 딱 맞으면 질병 후유 장애, 유병자들 질병 후유 장애도 받아주겠다. 요즘은 이렇게 유병자 시장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병자분들도 질병 후유를 가입할 수 있으신 이런 지금 보장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암에 걸리신 분도 2년 동안 수술 입원이 없으시다면 3개월 이내에 재검에 그 의사로부터 재검 진단반 안 받으신다면 2년만 잘 건강관리 잘 하시면 유병자 후유장애 가입하실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유병자 보험의 유병자 후유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가 있어요. 유병자 시장이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은 기대 수명, 우리가 살아가는 기대 수명은 점점 길어지죠. 점점 오래 살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100세 시대, 100세 시대 뭐 너무나 많이 말씀들을 하셔서 이렇게 정말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건강하게 오래 살면 너무나 좋겠는데 점점 유병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죠. 이렇게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점점 유병자로 사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에요. 유병자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은 과연 유병자 기준이 무엇일까라고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혈압과 당뇨약만 드셔도 유병자에 포함이 되는 이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또 우리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약 한두 개씩 안 드시는 분들 없잖아요. 저도 약을 한두 개씩은 복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약부터 챙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병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유병자를 오랫동안 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유병자 질병 후유 장애가 아닐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유병자로서 점점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족력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가족력이 고혈압에 대한 가족력의 위험성은 2.2배. 없는 가족에 대해서 당뇨병은 2.9배고요.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도 이렇게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주변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거나 아니면 치매 환자가 있거나 아니면 뭐 저희 엄마가 혹여라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희 아빠도 간암에 걸리셨어가지고 이렇게 저희도 이제 이 가족력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력으로 어디가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사촌이나 이렇게 뭐 있으시면 조금 더 보험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고혈압 같은 경우는 합병증으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게 망막변증, 심부정,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 심부전 이런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오죠. 혈관 쪽 질환이. 그런데 이게 질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오래 겪다 보면 꼭 후유 장애가 동반이 됩니다. 후유 장애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후유 장애에 대한 담보를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당뇨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후유 장애. 당뇨가 가장 무서운 게 합병증이고 합병증이 더 무서운 게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후유 장애이기 때문이거든요. 심근경색도 합병증, 뇌졸중도 지적장애, 뇌병변 장애, 언어장애 이런 합병증이 발생을 하고요. 파킨슨이나 치매 이런 것도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아까 제가 후유장애 말씀드렸다시피 치매도 뭐 위수술도 모든 각 기관에 장애가 발생을 하면은 발생할 때마다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후유장애 담보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당뇨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게 후유장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뇨인과 비당뇨인의 당뇨를 조금 더 제가 세세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온 이유가 당뇨로 인한 후유장애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당뇨병성 망막증 유병률이 비장애인보다 이렇게 높고요. 급성 뇌졸중, 심혈관 질병, 심장 질환, 그다음에 말기심부전, 말초혈관 질환, 그다음에 족부 절단이나 족부 궤양 등 이렇게 족부 절단 하게 되면은 50%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죠.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잖아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이렇게나 많이 발생을 하죠. 저희가 고혈압이나 당뇨로 굉장히 이제 너무 흔한 질병이라 그리고 약만 먹으면 너무나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렇게 큰 병인가 하고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애는 이렇게나 많다는 겁니다. 관절의 기능장애, 평생 혈액투사, 신장이 안 좋아졌어요. 당뇨로 인해서 신장이 안 좋아져서 평생 동안 혈액투석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주변에 많고요. 그다음에 족부절단 이런 같은 경우도 발목 이상 족부절단이 된다면 60%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 가입하고 계시면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후유장애고요. 그러면 질병 후유장애로 인한 유병자 이거는 기준이 뭐냐면요. 유병자 기준을 얼마 가입하셨냐면요. 3,000. 후유장애를 3,000 가입하신 분이에요. 3,000 유병자이신데 후유장애를 3,000 가입하신 분의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가 한번 표로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약간의 치매에서 2점에 걸려서 40%면 1,200만 원. 극심한 치매라서 5점, CDR 척도 5점이에요. 그러면 100%의 후유장애를 발생하기 때문에 3,000만 원 가입한 3,000만 원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3,000만 원 후유장애를 받으셨잖아요. 진단비를 한 번. 그러면 이 담보가 없어지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치매로 인해서 극심한 치매로 인해서 30만 원을 한 번 받았다. 극심한 치매 너무 과하죠. 그러면 좀 줄일게요. 2점. CDR 척도 2점으로 해서 40% 1,2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0 가입했으니까 1,800만 원 밖에 남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1,200 받았어. 근데 점점 나빠져가지고 프로테지가 점점 높아져서 나중에는 3,000만 원까지 맥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담보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만약에 척추에 계속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척추 질환이 생긴 거야. 그래서 척추 질환이 생겨가지고 추간판 탈출증이 왔어. 아니면은 더 뚜렷한 기형이 오셨어요. 기형이 왔어. 그럼 30%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30%의 후유장애가 3,000만 원의 30%를 다시 한번 또 받을 수 있는 900만 원을 또 한 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일상생활의 기본 동작 할 수 없으시잖아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으로 나올 수 없다. 그럼 30%의 후유장애래요. 그러면 또 한 번 900만 원을 받으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신장이 안 좋아서 아까처럼 혈액 투석을 해서 75%의 후유장애를 했다. 그럼 2,250만 원. 또 뭐가 있을까? 이빨. 연구치 결손이 14개야. 그러면 20%의 후유장애를 발생을 해서 300만 원. 326, 600만, 아이고, 이거 오타네요. 600만 원인데. 600만 원. 요렇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후유장애 예전에는 정말 건강하신 분이
질병보호장애 굉장히 담보 내용 너무 좋아서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보험 가입하시기에도. 그래서 많이 추천드리기가 힘들었었는데 요즘은 유병자분들도 질병보호장애를 가입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입 금액 자체도 막 건강한 사람처럼 5천만 원, 1억 이렇게 가입하실 수는 없고요. 최대한 3천만 원까지는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받고 없어지는 담보가 아니고 각 부위별로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담보이기 때문에 어떤 진단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용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보장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유병자이셔서 보험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하셔야 될 분들이라면 질병후유장애도 꼭 한번 챙겨보심이 어떨까 해서 오늘 제가 강의 자료를 준비했고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가을이 너무 갑자기 훅 와버려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마지막 가을 시간, 가을 행복하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왜 우리가 아픈 곳을 치료해도 아팠던 곳은 계속 아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게 그 후유장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체 범위마다 후유장애 보장을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술 이후에도 굉장히 든든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살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신경이 전문가님 나와 계시고요. 김경화 전문가님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성인 질환이 있는 가장보험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가장을 위한 다양한 보험 공부 많이들 하시죠? 특히나 이 성인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보험의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실 것 같은데요.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을 위한 보험이라 한다면 가장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보험이 되기도 하잖아요. 주제를 선택해 주신 그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요. 자, 많은 분들이 뭐 이런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결혼을 하면 우리가 이제 내가 총각일 때는 보험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결혼을 하면 보험 정비를 하는 게 이제 가장으로서 책임이다 생각해서 보험 정비를 싹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난 보험을 되게 잘 들었을 거야.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뭐 젊은 나이니까 아프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은 이렇게 가입한 거는 어딘가에 예쁘게 잘 넣어놓고 보험료만 따박따박 나가면서 잘 돼 있겠지 하고 이렇게 손을 놓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막상 내가 다치거나 큰일이 발생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겠다 생각하기 전에는 절대 찾아보지 않는 게 보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들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차원에서 오늘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확인하시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리모델링 했던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분을 사실 보험을 이렇게 정비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자녀 보험이 아기가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 받는 게 없대요. 이상하다. 그래서 정비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자녀 보험을 하다 보니 잘못 가입이 돼 있었죠.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가장이잖아요. 자녀가 이렇게 돼 있다면 가장은 어떻게 돼 있을까 해서 분석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어느 이제 참치집을 운영하세요. 그리고 고혈압 있고 그다음에 고지혈증
혈관 쪽에 위험성을 갖고 있는 질환을 발생한 지가 꽤 한 5, 6년 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참치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술도 많이 마시게 되고 잠도 늦게 자고. 그러니까 이분은 성인 질환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는 분인데 이분 참치집에 오시는 분이 이제 손님으로 자주 오시는 분에게 보통 우리가 아는 지인한테 이제 친해지게 되면 보험에 대한 문의도 하게 되잖아요. 이분에게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차곡차곡 모셔놨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보험은 2건을 가입하셨어요. 한 회사를 다니는 분이에요. 여러 군데를 분석할 수는 없고 한 회사에 소속이 돼 있는 분이 오셔서 보험 가입을 해줬으니까 한 회사 거를 2건을 가입시켰는데 2건의 보험료는 19만 9,600원이 이제 매월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할 때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아나운서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아나운서님 보험 가입한 거 있으세요? 네, 물론 있죠. 당연히 보험 방송하니까 있으시겠죠. 그럼 아나운서님이 직접 보험을 가입하셨나요? 사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보험도 있고요. 제가 또 공부해서 가입을 해본 보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아나운서님이 보험을 가입했어요? 공부했어요? 보험은 왜 가입하셨어요? 아무래도 나중일을 위해서 보장을 받으려고 가입을 그렇죠. 했죠. 네. 환급과 보장 중에 어떤 걸 선택하면서 가입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보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환급을 하려고 보험을 가입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네, 맞아요. 보험 방송 하시다 보니까 아주 잘하시네요. 사실 여러분들 예전에 정말 예전에 금리 좋을 때는 환급을 뭐 보장도 되고 환급도 되고 이런 거 좋아하셨죠. 근데 지금은 금리가 사실상 저금리잖아요. 그래서 환급의 의미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 같은 거 사도 사실 아나운서님 또 이제 핸드폰 2G 4G, 5G 이렇게 나왔잖아요. 계속 단계가 되는데 전화만 딱 되는 핸드폰 2G 기능보다 5G 기능이 훨씬 더 비싸겠죠. 그렇죠. 아나운서님이 기능면을 봐서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나는 싸게 뭘 하고 싶다. 그래도 전화만 되는 건 좀 아쉬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비싸도 기능이 좋은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많이 해주는 거 그런 거죠. 자, 보험의 기능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기능이 많으면 당연히 보험료는 비쌉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2가지 질문해드린 게 이 보험에 해당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첫 번째 보험은 이제 이분이 혈압하고 고지혈증 약을 먹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약을 드시면 종신보험 가입하기도 어렵고 뇌혈관이라든가 뇌졸중, 심장질환에 보상이 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가입하신 보험이 3년 됐는데 325라고 그래서 획기적이었죠. 3개월 안에 의사의 확진이 없고 그다음에 2년 안에 입원 수술 아니고 5년 안에 암만 아니면 종신보험도 가입되고 뇌혈관 질환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 뇌출혈도 해줄게 이래서 이때 새로운 보험 시장이 열렸다 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는데 딱 이때 가입하셨어요. 자, 이름이 종신보험이에요. 325에 해당되는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주계약 안에 옆에 보시면 이제 주계약이 4,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3,500만 원이 나가게 돼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주계약 안에서 이 3가지 질병 중에 한 가지가 걸리면 80%를 4,200만 원에서 80% 3,500만 원을 주고 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사망을 하시면 700만 원을 나중에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근데 요즘 조기 검진을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혈압약을 드시고 고지혈증 약을 드신다 해서 뇌출혈, 뇌 안에 빵 터지는 일은 사실 발생하기 쉽지 않아요. 초기에 어딘가 막혔을 때 발생을 해서 발견이 되는데 이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없을 겁니다. 이 보험은 그냥 아무 일 없이 사망보험금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좀 암보험의 기능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암보험인데 비싼 암보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비싼 암보험 왜 비싼 암보험이 됐냐면 환급금이 생겨서예요.
납입 중에는 환급금이 없고 납입 후에 100% 환급금, 20년 후에 100% 환급금을 받는데 자, 이 중에 돈을 조금 빼서 쓰신다면 보장해 줄겠죠. 그리고 형편으로서 다 내가 찾아서 쓴다 그럼 보험의 보장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의 목적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험은요. 같은 회사인데 이제 환급금을 첫 번째 보험을 선택을 했고 두 번째 보험은 납입은 6만 원대를 납입하면서 보장은 20년마다 끊어서 20년 있다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네, 보장 내용은 이제 혈관 질환이 사실 중요한데 이때 당시 아마 획기적이었어요. 혈관 질환은 진단비 100만 원, 수술비 400만 원. 그래서 내가 뇌혈관이 발생을 해서 진단받고 수술한다 그러면 총 500만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심장 질환이나 뇌 질환 수술을 한다면 평균적으로 수술비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가량 드는데 이 보험은 500만 원 받기 위해서 계속 보험을 내야 하기에는 가성비 쪽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좀 아나운서님께 또 하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아나운서님 보험료를 뭐 10만 원이다? 그럼 계속 10만 원만 꾸준히 어느 일정 기간 내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뭐 세월이 지나서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요? 어떤 게 좋으세요? 저는 그냥 10만 원씩 차곡차곡 낼게요. 아무래도 그게 좋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형편이 달라지면서 이제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보험이 올라가다 보면 내가 수입이 끊기는 때가 있잖아요. 곤란하겠죠. 근데 내가 나이가 뭐 한 60대다. 그런데 갱신으로 20년 있다 올라간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보상받을 확률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나이가 41살이에요. 이제 39살에 가입을 했는데 이제 20년 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가입 설계서에 보면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나와 있거든요. 20년 후에 예상 보험료가 13만 5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20년만 내는 거 아니잖아요. 또 60세에 또 올라가고 80세에 올라갔는데 80세에 보험료가 35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근데 평균 수명까지 뭐 100살 산다 그러면 이분은 60년을 계속 오르는 보험료로 내야 하죠. 근데 내가 60세 이후에는 계속 아플 확률이 80세 이후에는 점점 많아질 텐데 사실 보상은 이따 받아야 되는데 이때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낼 수 없다는 큰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험 역시 가입이 좀 잘못됐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두 가지 보험 다 정리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고요. 자, 이분 이제 새로 보험을 가입시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유병자의 조건들이 있어요. 뭐 아까는 처음에 가입할 때 획기적으로 325라고 해서 2년 안에 입원 수술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유병자 시장이 굉장히 다양하게 열려서 5년 안에 입원 수술이 없으시면 더 저렴한 보험으로 2년 동안 관리 잘한 것보다 5년 동안 관리 잘했으니까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일반 보험이 그중에선 가장 저렴하죠. 근데 이분 제가 보험을 2개로 해드렸는데 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혈압약을 드시고 고지혈증 약을 드셔도 당뇨약을 드시고 뭐 뇌졸중이 있으셔도 암에 대해서는 일반 심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암에 대해서는 일반 심사로 해서 이분에 맞게 암 진단비는 5천만 원. 그다음에 요즘 치료가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고가의 치료, 표적항암 진단, 표적항암 치료를 한다. 암세포만 죽인다. 고통 없다. 이러면 치료비 5천만 원에서 표적항암 치료를 했다 그러면 보험금을 1억을 받을 수 있는 플랜으로 해서 납입은 딱 20년만 납입하시고요. 보험료는 8만 4천 원입니다. 이렇게 암보험 따로 준비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분은 다칠 확률도 높고 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험을 따로 이분은 이제 혈관 질환은 안 빼놓고는 이제 보험료 인상폭이 높습니다. 그래서 안 아픈 분하고 똑같이 해주면 보험료 조금만 더 높게 내시면서 355로 가입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뇌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걸려서 스텐트 삽입 수술 같은 것을 한다 그러면 수술비와 진단비 합쳐서 좀 3,500만 원, 3,400만 원, 3천만 원대의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내가 보험을 하는데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게
받게 되는데 내 돈을 내 주머니에서 딱 빼서 쓰는 게 아니고 보험으로 안전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보험료는 20년 동안 딱 내세요. 20년만 딱 내시고 그다음에 60 정도 나이가 되시겠죠. 60부터 살아있는 100세까지는 안전하게 보험을 보상 청구만 하고 돈은 안 내고 앞에서 낸 돈을 가지고 보험금 청구만 할 수 있는 구조로 해드렸고 뭐 질병이 큰 질병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맹장 수술 뭐 이렇게 다쳐서 뭐 이러는데 꼬매는 수술만 해도 70만 원부터 뭐 크게는 3천만 원대까지 치료비를 받으실 수 있는 플랜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납입한 보험료는요. 앞에는 19만 6천 원이고 뒤에는 20만 4천 원이에요. 보험료는 사실 8천 원 정도 올랐는데 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 내야 될 걸 짧게 20년으로 줄여드렸고 치료비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걸 3,400만 원까지 늘려드렸기 때문에 보장 면에서 충분한 보장을 해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병력이 있고 게다가 가장인 분에게 훨씬 더 잘 맞게 이렇게 보험이 구성이 된 것 같은데요. 건강에 대한 준비 또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궁금증이요. 아토피성 질환으로 피부과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러한 피부 질환도 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할까요? 네. 예전에 피부과를 다니면은 보험 청구하면은 나올 수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아토피성 질환도 급여가 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때 진료비 세부 내역서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급여와 비급여 부분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여 부분은 보장을 다 받으시는 게 확실하고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실비를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가입한 시점에 따라 받으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을 수 없지 않습니다.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보험금 청구하는 데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부질환 관련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요. 3년 전에 실신을 했는데 검사를 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해서 보험 가입을 거절을 당했습니다. 혹시라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뭐 이렇게 실신을 한다 그런 보험회사들이 무슨 이제 큰 중대질환으로 생각해서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났잖아요. 사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별 이상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거절은 하지 않고 서류를 이렇게 받아와요. 실신해서 검사 다 했는데 원인 불명 이상 없음 뭐 이렇게 서류를 받아오면 어떤 회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 없이 가입이 되는 회사도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견서상 뭐 문제가 있다, 살짝 있을 것 같아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안 받아주겠죠.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병자 시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분 검사를 하셨던 기간이 이제 3년이 넘었잖아요.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5년 흐른 다음에 가입하시면 5년 안에 입원 수술이 아니면 이제 또 가입이 되시고 또 시간이 뭐 얼마 안 돼서 3, 4, 5, 4년 안에 3년 안에 입원 수술 이렇게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험금은 조금 더 내겠죠. 그렇게 해서 가입 충분히 가능하세요. 지금 만약에 일반 심사에서 탈락하셨다라고 하면 3년 됐으면 3년 안에 입원 수술 없는 걸로 해서 한번 보험회사마다 몇 군데 이제 비교 견적 받아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 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을 봤는데요. 오늘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